이번 시간에 챕터 7 기출 유형 문제 7의 문제풀이입니다. 파워포인트 2010을 실행하고요. 파일 탭에서 열기 또는 바로가기 키 컨트롤 O 눌러서 파트 3에 있는 기출 유형 문제 7의 폴더에서 PT 기출 유형 문제 7회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암호 5자리 입력해주면 다음과 같이 제공된 문제 파일이 열립니다. 자, 이때 F12키 눌러서 C 드라이브에 PT라는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8자리 입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해주고요. 자, 이 이후에는 컨트롤 S 바로가기 키죠. 이거 눌러서 자주 저장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표지작업 1번에 나와 있는 부제목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파일 탭에서 텍스트 그룹에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제공하는 년, 월, 일 표기법을 선택해 주고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선택합니다. 자, 이때 이 시스템의 날짜 설정에 따라서 표시되는 날짜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요. 엔터를 쳐서 김상공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제목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2번인데요. 디자인의 테마 및 배경 서식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입니다. 자, 디자인 탭에서 테마 그룹에서 테마 글꼴입니다. 그래서 보자기 선택합니다. 보자기 알파벳 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 효과죠. 효과는 트랙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 그룹에서 배경 스타일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테마하고 배경 서식 지정이 되었고요. 3번 제목을 워드아트 스타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게제 틀에다가 자, 120 다산콜 센터라고 제목을 입력한 다음에 ESC 키 눌러서 이렇게 제목 틀을 다 선택이 됩니다. 이때 그리기 도구에서 서식 탭이죠.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는 여기 메뉴에서요. 그룹에 보면 자세히 버튼이 있습니다. 이때 그라데이션 밤새 가겠습니다. 강조 6 안쪽 그림자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라데이션 채우기 밤색 컴마 강조 6 안쪽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를 지정을 합니다. 자, 여기 텍스트 효과가 있고요. 밑에 보면 변환 효과 중에서 위로 계단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리셔서요. 밑에 보면은 위로 계단식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목에 대한 워드아트 스타일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겠습니다. 보기 탭에서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가 되고요. 맨 위에 있는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클릭하고요. 이게 제목 개체 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설정합니다. 클릭하고요. ESC 눌러서 제목 개체 틀을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탭에서 자, 자세히 버튼 눌러서요. 여기에서 닦아내기 선택하겠습니다. 나타내기 메뉴에 보면 닦아내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시작 효과 시작 효과는 지금은 클릭할 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전 효과 다음에 합니다. 자, 효과 옵션에서 방향을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목 개체 틀에 대한 애니메이션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왼쪽 상단의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하이퍼링크 설정을 합니다. 자, 삽입 탭에서 링크 메뉴에서 링크 그룹에서 하이퍼링크 해도 되고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이퍼링크 선택해도 됩니다.
자, 연결 대상은 기존 파일 슬러시 웹페이지가 됩니다. 여기다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http 콜론 슬러시 www. korcham.net 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목 개체 틀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서 글꼴 그룹에서 글꼴 크기를 4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개체입니다.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샵 기호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체를 클릭한 다음에 요거의 글꼴을 홈탭에서 15포인트로 지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해야 할 부분이 끝났어요. 그럼 빠져나오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나옵니다. 자, 5번 출력 외와 같은 위치에 오디오 파일을 삽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삽입 탭에서 미디어 그룹에서 오디오 파일 눌러주세요. 자, 기출 유형 문제 7에 보면 bg.mid 파일을 선택하고 삽입합니다. 자, 이 오디오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요, 오디오 도구가 있고요, 재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오디오 옵션에서 시작을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 눌러주고요. 밑에 보면 쇼 동안 숨기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슬라이드 쇼할 때 이 오디오 파일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고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위치를 이동합니다. 출력 예와 같이 날짜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표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목차 작업 슬라이드를 작성합니다.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제목만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제목을 입력하시오. 자, 홈탭에서 새 슬라이드고요. 새 슬라이드 제목만 레이아웃 선택합니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기체 틀을 클릭한 다음에 전화 한 통화로 해결이라고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자, 2번 도형을 이용하여 출력 예와 같이 작성하시오. 12점입니다. 삽입 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고요. 도형에서 자, 사각형에서 두 번째 보면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있습니다. 적당히 드래그해서 그려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도형이 선택된 상태니까 그대로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입력을 하고요. 도형을 클릭하고요. 그리기 도구에서 서식 탭입니다. 오른쪽에 크기가 나와 있는데 높이 2cm, 너비 15cm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꼴 서식을 가기 위해서 삽입 홈탭이죠. 글꼴 그룹에서 글꼴을 HY 헤드라인 M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는 20포인트 합니다. 자,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입니다. 자세히 버튼 눌러서요, 이렇게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3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도형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드래그 이렇게 위치시켜 주고요. 자, 여기 세로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이렇게 넓게 드래그 해도 되고요. 클릭, 쉬프트 클릭, 쉬프트 클릭해서 세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서식 탭에서 정렬 그룹에서 맞춤이죠.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한 다음에 세로 간격이 일정하게 나오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을 있는 글씨를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두 번째 나와 있는 도형의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글씨를 나중에 쓰고요. 도형을 먼저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글씨를 쓴 다음에 복사해서 입력된 글씨를 지우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의 도형이 됐고요.
자, 이 세 개의 도형을 선택하고 서식 탭에서 정렬 그룹에서 그룹 이렇게 컨트롤 G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G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컨트롤 G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 눌러서 빠르게 그룹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넛이라는 도형을 갖고 옵니다. 삽입 탭에서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넛이고요. 기본 도형에 보면 도넛 있습니다. 선택해서 드래그. 자, 그리고 서식 탭에서 크기로 가서 높이 너비 다 12cm 지정을 합니다. 자, 크기 설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윤곽선 없음 해갖고 서식 탭에서 윤곽선 도형 스타일 그룹에 보면 윤곽선입니다. 없음해서 테두리를 없게 만들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투명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채우기 색 여기에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투명도를 70%로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투명도가 설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출력 형식과 같은 위치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도형의 크기나 윤곽선 도형 채우기 하는 방법은 이렇게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채우기 윤곽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크기 이렇게 지정해도 되고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가기 메뉴 도형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우기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색 여기 투명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 없음해서 윤곽선 없음, 그리고 여기 크기 나오죠. 여기서 크기 및 회전해서 12, 12 이렇게 여기서 높이하고 너비를 지정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3번 슬라이드 왼쪽에 그림을 삽입하고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입니다. 자, 삽입 탭에서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출 유형 문제 7회에서 img 1점 png 선택하고 삽입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지금 도형보다 나중에 추가했기 때문에 도형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식 탭에서 정렬 그룹에서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해서 그림을 뒤로 배치한 다음에 출력 예와 같은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서식 탭에서 그림 스타일 그룹이 있고요. 그림 효과입니다. 여기에서 반사에서 전체 반사 터치 선택합니다. 자,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반사 효과가 지정이 됩니다. 자, 다음은 4번 슬라이드 오른쪽에 그림을 삽입하고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자, 삽입 탭에서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이고요. 자, 이번엔 img 2점 png 선택합니다. 자, 그림의 크기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크기 및 위치입니다. 여기에 크기라는 항목에서 보면요, 배율이 있고요. 높이를 60% 지정을 하게 되면 너비도 자동으로 60%가 지정이 됩니다. 여기 밑에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 지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너비도 같이 지정이 됩니다. 닫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서식 탭에서 정렬 그룹에서 이것을 그림을 좌우 대칭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그룹에 보면 색이 있고요. 투명한 색 설정해서 흰색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흰색이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드래그해서 여기 출력 예와 같은 위치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시켜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도형보다 요 위치는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도형 같은 경우는 약간 밑으로 내려서 출력 예와 같은 위치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5번이죠.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번호와 바닥글을 삽입하시오 합니다.
자, 삽입 탭에서 텍스트 그룹에서 머리글 바닥글입니다. 자, 슬라이드 번호 선택하고요. 바닥글을 클릭한 다음에 자, 365일 24시간 시민 고객 감동 속으로 이렇게 바닥글을 입력하게 되면 미리 보기에 오른쪽 가운데 맨 밑에 이렇게 바닥글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나옵니다.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선택을 해주고 모두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 그리고 밑에 가운데 밑에 바닥글 나오고요. 1번 슬라이드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번에 나가는 목차 작업 슬라이드를 완성했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슬라이드입니다. 자, 본문 작업 1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가로 콘텐츠 2개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서 슬라이드고요. 여기에 새 슬라이드 가로 콘텐츠 2개 선택합니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콜센터 개요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콘텐츠가 2개 있는데요. 위에 콘텐츠에는 글씨, 문자가 들어오고요. 밑에 콘텐츠에는 스마트 아트가 들어오는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위에 콘텐츠 부분을 클릭하고요. 다산의 의미 쓰겠습니다. 자, 이때 다산은 한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산을 입력을 하고요. 뒷글자에다가 커서 갖다 두고 한자 키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한글 한자 변환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입력 형태를 보게 되면 한글 한자 가로하고 한자 나오는 형태를 선택하고 변환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이게 1수준이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같은 1수준이 되는데 이때 홈 탭에 보면 단락그룹에서 목록 수준 늘림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2수준의 글씨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또는 키보드 탭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해서 위민, 청렴 이렇게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 입력하고요. 엔터를 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똑같은 2수준이 되는데요. 이때 단락그룹에서 목록 수준 줄임을 해서 다시 1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120 다산 콜센터 입력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준을 변경할 때는요. 홈 탭에서 단락그룹에서 목록 수준 늘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들여쓰기가 돼서 수준이 한 단계씩 내려갑니다. 자, 반대로 목록 수준 줄임을 하게 되면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자, 키보드로 할 때는 탭, 줄임은 쉬프트 탭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엔터를 치게 되면 같은 수준이 되고요. 목록 수준 늘림 해갖고 두 번째 이 수준을 만든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자, 민원 시스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이 수준에다가 전문 상담원이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자, 오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이 다 됐고요. 이번엔 줄간격을 지정하기 위해서 클릭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 탭에서 단락그룹입니다. 여기에 대화상자 화살표 부분을 눌러서 대화상자 한 다음에 줄간격을 배수로 지정하고요. 값은 1.2라고 해서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3번입니다. 첫째 수준에 대해서 번호 매기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수준이 2개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두 번째 1수준을 드래그 합니다. 그럼 홈탭에서 달라 그룹에 보면 번호 매기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밑에 보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창이 뜨고요. 여기에 이제 번호 매기기 형식 여기 있죠? 선택을 했고요. 색깔 지정합니다. 색깔은 표준색에서 녹색 합니다. 자, 확인 눌러서 첫째 수준의 번호 매기기 모양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수준 드래그, 마찬가지로 컨트롤 눌러서 두 번째 수준 드래그 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글머리 기호 들어가야 됩니다. 단락 그룹에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요. 글꼴을 윙딩스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쭉 내리셔서 WING DINGS라는 글꼴을 선택하고 자, 문자 코드 입력합니다. 40번. 그러면 지정된 문자 코드가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텍스트 크기가 나와 있죠. 이걸 90%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수준에 대해서 글머리 기호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스마트 아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자, 8점입니다.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밑에 텍스트 입력하십시오라는 개체에서 보면은 컨텐츠에 스마트 아트, 그래픽 삽입, 아이콘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를 선택합니다. 프로세스형이고요. 교대 흐름형. 자, 여기 있죠? 요거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자, 이때 글자를 입력할 때는요, 각각의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입력해도 되지만, 디자인 탭에서 그래픽 만들기 그룹에 보면 텍스트 창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창을 연 다음에 크기를 조정해서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2006.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2006 밑에는 하위 메뉴가 상담 DB 구축 하나만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서 하나 지운 다음에 상담 DB 구축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클릭해서 이번엔 2008입니다. 자, 여기는 하위 메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텍스트는 2009가 되죠. 자,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네요. 하위 메뉴가. 그러면 딜리트 하나 지운 다음에 휴대폰 문자 쉬프트 엔터 눌렀습니다. 자, 여기서 상까지 쓰고요. 다음 서비스 실시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항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때 수준을 올리기 누르겠습니다. 그래픽 만들기 그룹에 보면 수준 올리기가 있고 내리기가 있는데요. 수준 올리게 되면은 1단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수준 내리기 그러면 한 단계씩 내려가는 겁니다. 자, 수준 올리기 한 다음에 2012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같은 수준이 되는데 이때 수준 내리기 눌러서 자, SNS 상담 서비스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주어진 그 그래픽 아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모두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창은 X 눌러서 닫기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째 수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글꼴이 24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클릭해서 이렇게 첫째 수준 글꼴을 모두 선택을 합니다. 홈탭에서 글꼴 크기가 지금 24포인트입니다. 자, 글꼴 크기 조정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색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 선택한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 가서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 그룹에 보면 색 변경이 있고요. 자, 이때 색상형 강조색 있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 스타일 그룹에서 보통 효과 하겠습니다.
자, 보통 효과 선택했고요. 애니메이션 설정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애니메이션 탭에 보면은 강조에 깜빡이기인데 여기 보면은 깜빡이기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 강조하기 효과 눌러서 자, 깜빡이기 선택하십시오. 자, 화려한 효과에 보면 깜빡이기 있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효과 옵션에서 그래픽 묶는 단위를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깜빡이기 강조 효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애니메이션 그룹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슬라이드 쇼의 쇼 재구성 눌러서 여기에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눌러주고요. 슬라이드 쇼의 이름을 회의용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1번과 컨트롤 눌러서 3번 선택하고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3번 슬라이드에 대해서 쇼 이름이 회의용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확인합니다. 여기서 쇼 보기를 하게 되면 1번 슬라이드하고 3번 슬라이드만 쇼 설정이 됩니다. 닫기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작업 1 슬라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슬라이드입니다. 본문 작업 2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새 슬라이드를 삽입합니다. 자, 홈 탭에서 슬라이드 그룹이고요. 새 슬라이드에서 새로 콘텐츠 2개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에 제목을 클릭해서 도입 효과 입력을 합니다. 자, 이 네 번째 슬라이드는요, 왼쪽에 표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차트가 들어가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의 컨텐츠 중에서 표 삽입 아이콘 클릭해서 3열, 자, 구행 확인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그리고 셀 병합이나 크기 조정해도 되고요. 크기 조정을 한 다음에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코드 선택. 자, 1열과 2열에 삽입 셀 병합을 하기 위해서 2열은 입력을 안 하고요. 3열에다가 연결 동작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탭 눌러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또는 방향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할게요. 입력 순서는 여러분들이 지정하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 입력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3열에다가 교통상담사, 자, 줄바꿈할 때는 Shift 엔터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범위를 다 지정을 한 다음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합니다. 표도구에서 레이아웃 탭이고요.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맞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예와 같이 크기 조정과 셀 병합합니다. 자, 첫 번째 행에서 1, 2열을 선택하고요. 레이아웃 탭에서 병합에 셀 병합합니다. 자, 각각 드래그해서 병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에서 칸 선택하고요. 셀 병합, 셀 병합. 자, 그리고 이제 그 열과 열 사이에다가 마우스 맞춰서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럴 때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을 합니다. 자, 표의 전체적인 크기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출력 예와 같이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표 스타일인데요. 표 도구에 보면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눌러서 보통 스타일 1, 강조 2 하겠습니다. 자, 보통이라는 곳에 가면 보통 스타일 나오고요. 1번에 강조 2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글 행과 첫째 열 선택하고요. 그리고 줄무늬 열 선택합니다. 그리고 줄무늬 행은 체크 선택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첫 행에 효과를 주겠습니다. 1번 행을 범위 지정을 해주고, 자,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에 보면 효과가 나오고요. 셀 입체 효과 둥글게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콘텐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출력 예와 같이 도넛형 차트를 작성하시오. 10점입니다. 자, 오른쪽에 두 번째 아이콘이죠. 차트 삽입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넛 선택합니다. 자, 왼쪽에 차트 종류에서 도넛형, 자, 첫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여기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죠. 여기에 분기에다가 교통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상하수도, 시정 일반, 사회복지 입력하고요. 자, 열에다가는 상담, 자, 56%, 26.3%, 14.2%, 그리고 이제 3%라고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요. 자, 입력이 다 됐으면 X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탭에 보면은요,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자, 차트 레이아웃 4번입니다. 자, 디자인 탭에서 차트 스타일에서 26번 선택합니다. 자, 여기 차트 스타일 26번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의 글꼴 크기를 12포인트로 지정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블이라고 해요. 글자 글꼴. 자,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홈 탭에서 글꼴 그룹에서 자, 여기서 크기를 12로 지정을 합니다. 자, 이때 사회복지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색깔 나오죠? 자, 이 부분을 도넛을 선택하게 되면 전체가 선택되고요. 그 상태에서 사회복지라는 요소를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그 하나의 요소가 선택이 됩니다. 이때 바로가기 메뉴에 보면 데이터 요소 서식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때 이제 사회복지라는 요소만 분리하겠습니다. 계열 옵션에서 보면 쪼개진 요소를 30%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에서 30%가 쪼개져서 나올 것이고요. 도넛 구멍 크기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40%로 하겠습니다. 자, 닫기 하게 되면 이렇게 사회복지라는 요소만 도넛에서 분리가 되고요. 구멍의 크기가 40%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출력 예와 같은 위치에 삽입하시오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이고요. 텍스트 그룹에서 가로 텍스트 선택합니다. 자,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당구장 기호 표시하기 위해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6번 선택하면 표시가 되고요. 2015년 상담 내역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출력 예와 같은 위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시켜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5번 슬라이드 쇼 설정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 탭에서 설정이라는 그룹에 보면요. 슬라이드 쇼 설정이 있습니다. 쇼 설정이라는 창에서 웹 형식으로 진행으로 형식을 선택해 주고요. 표시 옵션에서 보면 ESC 키를 누를 때까지 계속 실행 선택합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는 웹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키보드 ESC를 누를 때까지 계속 슬라이드 쇼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작업 2가 완료가 되었고요. 기출 유형 문제 7회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